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번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번 시간에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요 제대로 지금 이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과방위가 열릴 때마다 최민희하고 지금 항상 투쟁해 왔어요. 최민희가 아주 못돼 먹었죠. 아주 뭐 인간 XX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저질스러운 사회를 그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이를 못 잡아갖고 미치고 환장하는 X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최진숙이를 말이죠. 제대로 지금 이제 이게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최진숙이만 고소한 게 아니라 행안위원장도 고소했고, 그리고 현 경찰청 직무대행도 고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민희는요, 모욕 혐의로 경찰청에, 그리고 행안위원장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청장은 지금 이제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요 두 사람은 직권남용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 야, 정말 대단하네요. 돈 못 부려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수보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2차 내수 활성화 1차가 뭔데요? 이거 소비 쿠폰 15만원, 전 국민한테 뿌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또 추가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차 뿌린 거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야,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지금 오늘 지금 정부가 발표한 요 소비 동향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한데, 이 경기 하방 압력, 여기에 대해서는 싹 빼고 소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재부가 최근 경제 동향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뭐 통계 조작은 아니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 이런 제2의 통계 조작 현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이제 중국,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잖아요. 굴중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말이죠, 지금 상당한 문제가 지금 뭐냐, 여기에 더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말이지 중국인들 9월부터요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그 산하 지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한테 5만 원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숙박비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이거, 야, 숙박비 5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이거 정말 대한민국 돈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말이죠. 중국인으로 태어날 건데 정말 잘못한 것 같네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말이죠, 모스탄 대사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왔다가 갔고 미국에 가서 이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만이 이 여권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겠죠. 지금 모스탄 대사를 중상모략하는 SNS 글들이, 또 칼럼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도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도를 안 한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 모스탄 대사가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려서 이거를 하나씩 반격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 나라 망신시키는 것이죠. 아니, 모스탄 대사는요, 얘기할 것 없이 국제 형사 재판, 국제 형사 이 판사로, 국제 형사 담당 대사로 지금 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이 자리는요, 그냥 아무나 가는 자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명예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미 상원 청문회의 검증까지 거친 사람이에요. 그럼 미 청문회 검증까지 거친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위대한, 정말 훌륭한 분을, 아니, 여기 대한민국 그 언론에서 SNS 같은 데서 폄하한다고 그게 폄하가 되는 겁니까? 폄하하는 인간들 저희들이 수준 미달인 거지.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망시키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진숙 위원장의 고소 전,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최민희를 고소했고요. 그 다음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고소했고, 자, 그 다음에 고발했고, 유재성은 또 이 고발을 했습니다. 자, 최민희는요, 모욕 혐의가 되겠고, 신정훈 행안위원장하고 유재성,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인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이진수 위원장이 옛날 MBC 대전 사장할 때 법과를 이용했다. 이와 관해서 수사 똑바로 왜 안 하느냐? 빨리 해라. 요게 지시를 한 거예요. 유재성한테,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진수가 말이죠. 지금 서울경찰청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뭐냐? 이진수 위원장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은 최민희가 지난 6월 달에 MBC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하수인이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비판했어요. 이거는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서 명예와 인권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 고발한 내용은요, 지금 이제 지난 8월 5일날 행안위 전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진수 위원장 빨리빨리 강제 수사하라 또는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서부지검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 대해서도 이후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본인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같은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진수 위원장 2015년도 3월에서 2018년 1월 사이에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법과를 개인 연도로 이용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작년 7월부터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에 관해서 말이죠. 신정훈 위원장이 지금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강제 수사하고 필요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 경찰청 직무대행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이다. 예, 직권남용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제가 고소고발은 잘했는데 과연 이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 서술이 시판한 이 전국에서 과연 수사를 어느 정도나 강도 깊게 지금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이가 오늘 말이죠, 수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급변하는 통상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과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요,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에 55.8%가 매출이 늘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요, 또 돈 뿌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어제도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를 한 대박 뿌려서 가을에 한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 이거 이제 국채 발행해서 적극 재정, 확장 재정하라는 지시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이거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시가 내놓은 것이고, 또 10월 추석 연휴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화를 해달라. 예, 야, 참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지금 석유 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하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경영난이 심각하다. 요거 좀 종합 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석유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 가지로. 예,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이 경제정책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경제정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예. 기업인들이 지금 이 사기를 딱 꺾고 있는 게 뭐냐요? 덧센 상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악법 두 개를 더 지금 추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비 쿠폰을 뿌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악법적 요인을 없애는 것이 최고 통치자니까, 대통령이니까 더 긴급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빨리 제거하라. 그런 게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이 법률, 이 개정, 이런 거를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소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기재부가 그렇게 오늘 이 발행을 했어요. 최근 경제동향 8월에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경제동향 8월에서 빠진 게 뭐예요? 그동안에 7개월 동안이나 유지가 됐던 경기 하방 압력은 싹 빼버렸어요. 이게 조작가지고 뭐예요? 이게 조작가지고 뭐냐고. 이게 큰일 났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8월호 지금 기재부 보고서를 보면은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 회복의 지연, 취약 부분 중심의 고용 애로, 그리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소비 쿠폰 때문에 32만 원짜리 추경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이 소비가 지속 가능성 있게 소비가 살아나느냐, 일시적으로 반짝 경기에 불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속 가능성 있게 소비가 나오려면 경기 하방 압력이 없어야 돼. 근데 경기 하방 압력을 경기진단에서 싹 빼버리고 소비 회복 효과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 예, 이게 그게 뭡니까?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1, 2차 추경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왜곡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이 하방, 지금 오염 증가, 이거는 작년 12월부터 지금 이 하방 오염 증가가 우려된다라고 했고, 올 1월에도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얘기했고, 지난 6월만 해도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했어요. 여전. 자,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지금 8월로부터 하방 압력을 싹 다 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와 내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긍정편이 등장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2년 만에 처음. 이러니까 이게 왜곡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기재부 똑같은 기재부 보고서인데 요 동향 보고서 2023년 7월까지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가 2024년 8월부터 이 말이 빠지고 작년 24년도 5월부터 10월까지는 내수 회복 조짐 문구는 당겼지만은 조짐에서 회복으로 나가지 못했어. 근데 지금 느닷없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7월달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110.8, 2월보다 2.1%가 오른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요, 7월 소매 판매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개선과 카드 국내 수익액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 요인, 그리고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한 거, 이거는 부정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 불황하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는 계속 우려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계자는요, 미국의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건설 투자와 관련해서는요,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서 하반기부터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중국인 관광객, 지금 9월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경상남도가 중국인 1인당 5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관련 정보에 따르면은 지금 경상도하고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하고 경남 관광제도에 따르면은요, 하반기 중화권 관광객을 겨냥해서 체류형 관광상품 판매에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품은요, 거제, 통영, 진주 이런 9개 시군을 연결해서 자연 경관, 역사 문화, 그리고 지역 축제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특히 경남관광재단은요, 관광객 1인당 숙박비 5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광객보다는 경기 침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야, 이거 서민 가계 지원을 먼저 해야지 무슨 놈은 중국 관광객한테 그것도 5만 원씩이나 더 지급하느냐. 예, 도대체 왜 중국을 이렇게 후대하느냐. 중국에 무슨 약점 잡혔냐. 그 돈을 차라리 숙박업소 개선해 써라.
이런 비판적 반응이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참 한 특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모스탄 대사가 열이 받쳤어요. 그래서 지난 12일 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본인에 대한 거짓 중상모략을 전면 중단하라,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뉴스피드가 말이죠. 뉴스피드가 이거를 갖다가 숄츠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스탄 대사의 요 중상모략 중단하라고 하는 요 발언 내용을 한 1분여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시청해 주시죠. 이게 잘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변함없이 충실했습니다. 둘째, 뇌물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셋째, 문리가 아니며 통일교와 무관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다섯째, 미국 최초 아시아계 대사급 정권대사로 지명되기 전 이미 미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PSAT, SAT 점수는 거의 만점, SAT는 하버드 평균보다 70점 높았고 멘로 고교에서 GPA 1등이었습니다. 일곱째,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대부분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한인계 로스쿨 학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아홉째, 일리노이주 로스쿨에서 최연소 정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열째,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JD 과정을 운영하는 한동국제법학원 창립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스탄 대사는 저에 대한 모든 중상모략을 믿지 말라며 거짓말은 진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탄 대사, 의혹 10가지 직접 반박. 모스탄 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결혼 당시 서로 순결을 지켰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충실했습니다. 둘째, 뇌물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셋째, 문리가 아니며 통일교와 무관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다섯째, 미국 최초 아시아계 대사급 정권대사로 지명되기 전 이미 미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PSAT, SAT 점수는 거의 만점, SAT는 하버드 평균보다 70점 높았고 멘로 고교에서 GPA 1등이었습니다. 일곱째,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대부분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한인계 로스쿨 학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아홉째, 일리노이주 로스쿨에서 최연소 정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열째,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JD 과정을 운영하는 한동국제법학원 창립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스탄 대사는 저에 대한 모든 중상모략을 믿지 말라며 거짓말은 진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탄 대사. 자, 이 정도가 되면 그 모스탄 대사에 대한 이 여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우파들은 모스탄 대사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중합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리버티 대학 교수, 한국인으로서 그야말로 한국계 미국으로서 법대 학장한다? 쉽지 않아요. 두 번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그 로스쿨, 이거 세계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탑 10 안에 드는 로스쿨이에요. 아마도 한 6, 7등 정도 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로스쿨이에요. 예. 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청문회를 거친 학교 이런 걸 떠나서 청문회를 거쳐서 국제형사사법 대사로 임명된 분이라니까요. 이 정도면, 이건 검증이 끝난 거예요. 인품면에서나 실력면에서. 이런 분을 비하하고 폄하한다? 아무리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게 소년원 때 일, 그 다음에 안동 때 일, 이런 걸 갖다가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인격을 폄하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이거는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거예요. 명예훼손, 모독, 모욕.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욕죄로 고발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모스탄 대사, 이거를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 모스탄 대사와 연계 활동을 하는 분들, 아니면 지금 모스탄 대사가 직접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도 거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SNS에 나와 있는 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SNS에 지금 거짓 주장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저는 단순히 진실을 말함으로써 추가적인 주장들에 대해 해명하겠다. 중산모략을 중단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저는 결혼 당시 서로 순결을 지킨 상태로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서로에게 충실했다. 한 번도 뇌물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일각에서 통일교 소속이다 이렇게 의미하는데 저는 문의가 아니다. 문선명할 때 문의, 즉 문선명의 통일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통일교에 속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이다. 자, 이 굉장히 아주 충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은평 제1교에서 초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희가 이제 통일교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희.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버티 대학교의 로스쿨 학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데, 리버티 대학은 미국의 정통 개신교 교단이 권위를 인정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핍박받을 때도, 예, 그리고 지금 요 대학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정통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신자는 여기에서 교직원으로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외교관 커리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대사급 전권 대사다. 예, 앰베서더 앳 라지라고 하죠. 그리고 인준되기 전에도 이미 정부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 예, 인준되기 전에 인준에서 통과가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서 통과가 되니까 인준하러 내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JPSAT 점수는 거의 만점이었고, SAT 점수는 당시 하버드 평균보다도 70점 높았다. 저는 프린스턴이 서부에서 최고의 학교라고 평가하는 멜로 고등학교에서 집회 1등이었고, 예.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대부분 A 학점을 받았다. 대단한 겁니다. 노스웨스턴 로스쿨. 예. 그리고 50개 주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 하버드와 같은 동바이블리기에 진학하지 않는 사례가 미국의 경우에는 많아요. 왜냐하면 인스테이트, 자기 주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합격을 시키거든요. 예. 그런 이제 이 입학 제도가 우리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피튼 칼리지를 나왔는데, 피튼 칼리지는 명문 이제 리버럴 아트 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문과대학이죠. 예,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튼 칼리지는 아주 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제 빌리그레암 재단에서 지금 요 피튼 칼리지를 인수할 정도로 아주 이 기독 스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대학을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피튼 칼리지, 빌리그레암 재단에서 트럼프를 후원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트럼프와의 관계가 돈독한 이런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저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한인계 로스쿨 학장이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한 로스쿨에서 최연소 정교수로 승진했고, 다음으로 젊었던 교수보다도 7살이나 어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출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미국식 제2 과정을 운영하는 한동국제법학원의 창립 교수로 재직했다. 당시 제 연봉은 노스웨스턴 로스쿨 졸업생 전체의 최저 연봉보다도 높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서 재직할 당시 훨씬 낮은 연봉을 받고도 고국에 헌신한 마음으로 근무한 것은 아주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한동국제법학원의 창립 교수로 재직했는데, 그때 연봉이 노스웨스턴 로스쿨 졸업생 전체의 최저 연봉보다도 낮게, 그러니까 뭐 연봉 조금만 받고요, 봉사했다는 것이죠. 봉사. 그 정도는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애국심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시기에 교수로 재직했던 김미영, 본 대표도 방송에서 이런 취지로 모스탄 교수에 대한 기억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스탄 대사에 대한 모든 황당무계한 중상 모략을 하지 말라. 그들의 거짓말은 진실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온갖 음해와 비방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나라망신이죠. 예. 그야말로 국위선양 이런 분이 많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 모스탄 대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박과 중상모략은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